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다뤄볼까요? 시장 그리고 각 섹터에 대한 이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 헤드라인을 뽑아본다면 오늘은 증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래대금 감소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휘청휘청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수급 불균형에 정책 호재는 없는 상황, 여기에 바이오 업종은 공매도가 급증하고 들리는 이슈를 꼽아보면요. 사실 좋은 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세요? 반등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8월까지 한번 쭉 놓고 전망을 본다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이제 시향을 보는 사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지난주에 이번 주를 바라보는 시야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이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WTO 개도국에 대해서 중국을 이제 포커스로 했지만 거기에 한국까지 끼면서 네. 그에 따른 부분들이 또다시 한번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도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들은 따져보면 8월 2일 날 일본 이제 강요해서 나올 수 있는 백색 국가 제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특히 이제 어차피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다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이제 어제 낙폭이 컸던 코스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될 선물 옵션 만기일에 우리 좀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호재성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악재가 있는 부분이지만 따져보면 전반적인 부분들은 악재거든요. 그렇다면 푹 관련되어 있는 미결제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듀레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짧을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즉 하락에 베팅하는 현물이 커지게 되면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즉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자체가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선물 옵션 만기 기준으로 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제요.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이렇게 급락 후에 조금 살짝 올라가니까 이제 반등하려나 보다, 저가 매수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8월 8일이 지날 때까지는 주식 비중 지금 더 늘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수적 관점으로 끌고 나가자. 지금 자체에서는 산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홀딩한다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저가라고 판단해서 더 사간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즉 안 좋다는 의미가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잖아요.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물타기를 할 만큼 돈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자체에서 홀딩을 하고 그 이후에 반등하는 국면에서 과감하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8일 일단 수급적인 이벤트도 우리 자리하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 관점으로 홀딩 유지해보자. 섣불리 현금 비중을 더 줄여가지고 주식 투자를 늘린다던가 이런 쪽 대응은 좀 지양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장 이야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종목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어쩌다 호텔신라가 여기까지 이런 느낌인데 어제 종가상으로 8만 원을 놓쳤더라고요. 면세점 네, 그렇죠. 매출액 성장 둔화 불가피, 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경기 부진으로 요우커 입국 수가 증가하는 게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났어요. 10만 원 넘어갔던 호텔신라인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또 앞으로는 어떨까? 이 답변을 주신다면요. 일단 호텔신라를 볼 때는 전저점을 보셔야 됩니다. 68,500원을 돌파할 것이냐 하방으로.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지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에서 하방과 관계는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방에 지향했던 저 가격 자체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즉 하방 자체는 경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2분기 영업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실망 매물들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2분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긍정적이면 면세점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의 즉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로 봤던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 좋아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자체에 대한 영향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던 부분이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호텔 부분의 성수기 시즌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연말로 가게 되면 이제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이제 주가 상승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텔 신라에 대한 부분은 매력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인은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볼 때 현재 한일 갈등 그리고 홍콩 시위 등에 따른 이제 면세점이나 호텔에 대한 매출에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8월 실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다가 그때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가감하게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가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왔을 때 나 오승규 이사는 호텔 신라를 포트에 넣겠다 안 넣겠다? 전 늦죠. 늦죠. 예.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좋아요. 심플하게 만약 내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산다 안 산다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지 예. 투자자분들께도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시점이 왔을 때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주에 넣어놓고 이슈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시장 속에서 좀 오케이 사인을 받는 종목이 나오니까 그래도 기분이 한결 편안하네요. 다음 가볼까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입니다. 애국 테마주라고 불리는 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요. 7월 들어서 계속된 이슈긴 한데 조금 이들의 약발이 떨어지나 했었거든요. 어제랑 지난 거래일 하락하는 거 보고. 근데 오늘 또 같이 올라가고 모나미, 하이티진로 홀딩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김건진 차장님이랑은 지속적으로 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다뤘긴 했는데 예. 이사님의 시각이 궁금해서 제가 오늘 꼽아봤어요. 이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이나 혹시나 난 괜찮게 보는 종목이 있어 이러면 말씀 주셔도 돼요. 일단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진다는 의미는 주포나 주도 업종이 없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거기서 그런 관점 봤을 때 현재 8.15 광복절까지는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심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네. 단순하게 8월 2일 백색 국가 리스트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동안 불 붙여왔던 거를 환하게 더 크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월 15일까지는 애국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요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술주, 후성 같은 또는 솔브레인, 대주전자재료 즉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중장기 매수 관점을 가져가되 다만 단기적으로 즉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모나미도 마찬가지고 하이투진로 홀딩스 즉 하이투진로의 이제 테라나 차미슬 이런 쪽에 대한 영향이 큰데 분명히 실적에는 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나올 걸로 판단되지만 실제 기술주에 비해서는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이런 불매 운동에 대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되 그 이후부터는 기술주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주 중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네. 이런 업체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15일까지는 분명히 애국 테마 관련해서는 우리가 포트에 갖고 있다면 그걸로 매매를 해보는 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 이후 중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애국 테마 내에서도 모나미나 하이트진로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 혹은 IT 쪽 소재 쪽으로 좀 가보자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오 이사님의 탑픽은 대주전자재료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 지속적으로 이 종목 AS 하면서 이사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네 번째 가볼까요? 드디어 좀 이들이 움직입니다. 바이오요. 결자해지 측면에서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코스닥이 회복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장 보니까 줄기세포나 명역항암제 관련주들이 올라는 갑니다. 근데 정말 제가 유혹이라고 표현한 게 막 시원하게 가줄 것 같은 기대가 아니라 그렇죠. 또 쓱 유혹했다가 낚이면 또 우리는 물릴 것 같은 그런 판무파탈, 온무파탈의 느낌이랄까요? 어떠세요? 바이오 반등에 대한 해석? 일단 현재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의미는 기술적 반등이죠. 네. 왜냐하면 바이오에 대한 성향 자체가 바뀐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올해 상반기에 표피방리제 치료제가 이제 일본 쪽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지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R&D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거는 이제 코롱 트리슈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아직도 바이오를 이제 좋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지금 올해에서 바이오는 대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하들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부하들 중에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해도 똘똘한 애 자체도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바라보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신뢰는 제일 낮은 섹터인데 미련은 제일 많은 섹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질문을 드렸었던 취지는 뭐 지금 사실 사실 분들이 또 얼마나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유자분들요.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요?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인데 전반적으로 좋은 업종, 펀더멘탈 개선될 수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이 어제와 같은 코스닥 급락에서 주가가 급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홀딩하는 관점이지만 바이오 업종은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악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그 와중에서 몇 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 좋은 이제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그 사항들 자체도 워낙 위에서 엉두르는 면이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지가 않다. 과거처럼 뭐 며칠 상한가 이런 개념은 이미 버려야 되고 단순하게 이제 하루에 10%만 올라도 감사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즉 이제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자산화 시켜서 오히려 다른 업종, 좋은 업종에 대해서 빠진 그런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업체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서 뭐 실적이 받쳐주는 펀더멘탈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홀딩하고 가되 뭐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않는 보수적 관점의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부침이 컸던 이들 종목들 신뢰해보기 어렵다면 과감히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포트에 넣어둘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기대 갖고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 주신 오승기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